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피동표현이라는 것은 동작을 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동표현은 누가, 주어가 동작을 당했으면 피동표현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동은 사가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동작을 어떤 대상에게 시켰으면 사동표현이라고 하는데,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을 좀 헷갈려 하는 이유는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에 똑같이 나타나는 접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의미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주어가 동작을 당했다, 피동표현. 주어가 동작을 시켰다 라고 하면 사동표현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개하다를 넣어보는 거예요. 개하다를 넣어봐서 말이 된다면 얘는 사동표현이에요.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뭐뭇을 하게 했어. 이건 뭐야? 주어가 동작을 대상에게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동표현인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편한 구분법인데,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에는 똑같은 접사가 사용이 돼요. 이희리기.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네,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헷갈릴 때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뭐 접사로 구분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럼 뭘로 구분할까요?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표현이고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표현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피동표현에도 목적어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정확한 해석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을 구분하려면 의미로 구분하셔야 돼요. 의미, 주어가 동작을 시켰냐, 주어가 동작을 당했냐, 요게 이제 가장 확실한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피동과 사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고 좀 헷갈리는 게 뭔지 몇 가지 짚어본 다음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거예요. 피동은 당하는 거, 주어가. 사동은 주어가 동작을 시키는 건데 접사가 똑같은 게 들어가. 그래서 의미로 구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의미로 구분을 할 때는 개하다를 넣어본다. 개하다가 하다를 넣어봤는데 말이 되면 얘는 사동표현인 거예요. 시키는 표현인 거죠. 말이 안 되면 피동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중 피동문이 있어요. 이중 피동문은 뭐냐면 접사에다가 아워지다가 동시에 사용되면 이중 표현인데, 이 이중 피동문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접사는 피동접사와 사동접사가 겹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희리기입니다. 근데 이희리기가 쓰이면서 동시에 아워지다가 쓰였어. 그러면 이중 피동으로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사동접사에도 이희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접사가 사동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걔는 이중 피동이 아닌 그냥 피동문인 거예요. 그 사례들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능동문이 있는데 능동사가 쓰였겠죠. 근데 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피동문이 쓰였는데 이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지? 피동문이 능동문으로 바뀔 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지? 라는 것을 염두에 보고 본인이 바꿔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지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연습도 해야 되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동문은 있는데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 즉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도 있다는 거, 이것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사동문, 능동문이 접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통사, 문장에 의해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휘적으로, 즉 그 어휘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 어휘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갖는 것도 있다. 요것도 이제 구분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이 사동사가 쓰이면 이 사동사가 중의적으로, 즉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파생적 사동이 뭐냐면, 파생적 사동은 접사가 붙어서 사동문이 된 거예요. 파생적 사동은 이중으로, 즉 중의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직접 사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간접 사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직접 사동은 뭐냐면 주어가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면서 주어도 그 동작을 함께 하면 직접사동, 아니면 말로만 했어. 그럼 간접사동이라고 해요. 하지만 통사적 사동은 개하다, 개시키다, 이런 것은 통사적 사동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어가 2개 이상 쓰여서 사동문이 되었어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통사적 사동은 어떤 의미밖에 없을 거예요? 간접사동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시킨 거죠. 요게 요 6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고 한 번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가 보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거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피동 표현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작을 당하는 표현인데, 그러면 주어가 동작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이에요. 그럼 능동문은 뭐예요? 주어가 스스로 동작을 한 거죠. 그럼 사동은 아까 동작을 주어가 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동작을 시키지 않고 스스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주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동도 스스로 동작을 하는 문장이고 능동도 스스로 동작을 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능동과 주동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가 없는 거죠. 단지 사동의 반대말은 주동인 거고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능동문이니 주동문이니 라고 묻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겠죠. 문제는 얘가 피동문이니 얘가 사동문이니 요것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동 표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피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피동 표현에 사용되는 접사가 있고 통사가 있는데, 접사라는 것이 뭐예요? 접사라는 것은 어근 뒤에 붙어서 어떤 의미를 더해 주는 건데, 이 접사는 그 기능에 따라서 지배적 접사가 있고 한정적 접사가 있어요. 그럼 지배적 접사는 뭐냐면 어떤 품사를 바꿔주거나 혹은 문장 구조를 바꾸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해요. 그래서 지배적 접사는 그러면 2가지가 있겠죠. 품사를 바꾸는 것과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있는데, 품사를 바꾸는 것은 지배적 접사라고 했습니다. 이 지배적 접사는 우리가 앞서서 배운 적이 있죠. 어디에서요? 단어 형성법에서. 단어 형성법에서 단어는 3가지로 형성된다. 첫째, 어근이 하나인 것. 어근이 하나면 단일어라고 했고, 2번째는 어근과 접사가 만나서 단어가 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파생어. 3번째,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형성된 단어는 합성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파생어에 주목해야 하죠. 어근과 접사가 만나서 단어가 만들어졌어. 이 파생어에는 반드시 뭐가 쓰여요? 접사가 쓰이죠. 그러니까 이 접사에 의해서 만약에 품사가 바뀌었어. 그럼 걔는 이 접사는 지배적 접사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공부라는 단어에다가 얘는 명사였죠. 하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공부하다라는 명사가, 공부라는 명사가 공부하다.
즉 하라는 접사가 붙어서 공부하다가 되면 뭐가 돼요? 동사가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지배적 접사라고 해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높다라는 형용사가 이라는 접사가 붙었어. 그래서 높이가 되면 얘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지배적 접사. 즉 품사를 바꾼 경우는 이런 경우고 문장 구조를 바꾼 경우가 이제 오늘 배울 파생적 피동, 파생적 사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풍이 마을을 덮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폭풍이를 주어로 볼 때 폭풍이 마을을 덮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능동문이라고 합니다. 주어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얘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마을이 폭풍에 덮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피동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마을이가 되면서 마을이 덮임을 당한 거죠. 이렇게 될 때 문장 구조가 바뀌죠. 자, 능동문의 주어 폭풍이가 부사어가 됐고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됐어요. 이런 접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사는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지배적 접사와 한정적 접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한정적 접사의 얘는 뭐가 있냐? 품사 혹은 문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 어떤 단어의 뜻을 한정하기만 하는 것, 이런 것을 한정적 접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이라는 어근에 맨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맨손, 그러면 의미를 한정해 주죠. 아무것도 없는 손이라고 하지만 품사를 바꿔주지 않았죠. 문장 구조도 바꿔주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덮다라는 어근에다 D라는 접사가 사용됐죠. 그런데 마구 덮었다라는 의미만 한정해 줄 뿐 문장 구조나 품사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 다음 파랗다라는 어근에다가 새라는 접사가 붙어서 아주 파랗다라는 의미만 더하면서 한정해 줄 뿐 문법적 기능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한정적 접사, 즉 지배적 접사는 문법적 기능을 바꾸는 거, 한정적 접사는 문법적 기능을 바꾸지 않고 의미만 한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때 접사를 기능에 따라서 본 것이고, 만약에 접사를 위치에 따라서 볼 때, 자, 접사가 어근의 앞에 쓰이면 뭐예요? 접두사. 어근의 뒤에 쓰이면 접미사라고 하죠. 그러면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쓰여서 손 앞에 손이라는 어근 앞에 맨이라는 접두사가 쓰였어요. 그럼 얘는 접두사가 되죠. 그 다음에 공부하다에서 하라는 접사는 공부라는 어근의 뒤에 쓰였어요. 얘는 접미사가 되죠. 자, 그렇게 볼 때 접미사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배적 접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한정적 접사, 즉 의미만 더해줄 뿐 문법적 기능을 바꾸지 않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접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너무 편할 거예요. 지배적 접사는 접미사가 되는구나. 한정적 접사는 접두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접두사는 어떤 의미만 한정해 줄 뿐 문법적인 기능을 바꾸진 않는다. 하지만 지배적 접사인 접미사는 뭐예요? 이 문법적인 기능도 바꾸는구나. 그런데 모든 접미사가 지배적 접사가 되는 건 아니다 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어근에다가 웅이라는 접사가 붙으면 지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도 명사이고 지붕도 명사이기 때문에 품사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웅이 접미사죠. 어근 뒤에 쓰여서. 하지만 품사를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배적 접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한정적 접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단어 형성법에서 배웠는데 집이라는 단어에다가 웅이라는 접사가 붙었는데 어떻게 표기가 이렇게
소리대로 적었죠? 언제의 경우만 소리대로 적는다고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전미사가 아닐 경우에 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전미사 이, 히, 음과 달리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전미사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은 사례예요.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봤죠? 접사의 기능, 지배적 접사와 한정적 접사, 그 다음에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접두사, 전미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봤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파생적 피동문, 파생적 사동문에서 접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앞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피동법에 대해서 봅시다. 피동법은 뭐냐면 피동문이 되는 방법이에요. 피동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접사가 쓰이는 피동문, 그래서 얘를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접사에 의해서 피동문이 됐다 그러면 파생적 피동문이고요. 통사적 피동문보다 짧기 때문에 짧은 피동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접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능동사, 어간에다가 전미사, 이히, 리기를 붙이거나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에다가 접사, 되다가 쓰여서 실현되는 건데요. 일단 예를 한번 볼까요? 시험을 못 봐서 스트레스가 쌓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일단 여기서 생략돼 있네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스트레스가 쌓였다라고 할 때 얘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능동사는 어디까지예요? 쌓다까지죠. 에다가 이라는 피동접사에다가 엇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가 쓰였죠. 그래서 여기 이라는 피동접사가 쓰여서 피동문이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임을 당한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눈물이 맺혔다라는 것도 분석을 해보면 능동사 맺에다가 히라는 접사, 피동접사죠. 에다가 엇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가 쓰여서 피동문이 된 거죠. 이때 접사 히에 의한 피동문이 실현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혓, 엿 뭐예요? 접사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거구나.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미나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웃음소리가 나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웃음소리 입장에서 보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이 들린다. 능동사의 어간은 뭐예요? 듣다죠. 에다가 리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죠. 이때 리가 피동 접사가 되는 거고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다는 어말 어미. 이렇게 피동 사동 구분할 때는 서술어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기본형이 듣다인데 듣다가 활용하면서 리을로 불규칙 활용한 거예요. 디귿이 리을로 불규칙 활용되고 리라는 피동접사,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 이렇게 실현된 거고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그 주어가 아기가고요. 안겼다예요. 기본형이 안겼다. 능동사의 기본형이 안다죠. 에다가 기라는 피동접사,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 이때 기라는 피동접사에 의해서 피동문이 실현된 거죠. 그러면 안기었다의 어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안기까지가 되겠죠. 안기고 안기었다, 안기어서 이렇게 활용하니까요. 그래서 능동사의 어간은 안까지고 그 다음에 기까지는 이 안기었다의 어간이 된다는 것도 꼭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동접사 대다에 의해서 실현된 피동문 한번 볼까요? 수익금 전액이 문화사업에 사용되었다. 사용이라는 명사에다가 되다라는 접사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사용이 어근이고 되가 접사고 어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다라는 접사에 의해서 실현된 피동문이 되겠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라고 할 때도 똑같죠. 형성이라는 어근
명사에다가 되라는 접사, 그 다음에 다. 그래서 이 되라는 접사에 의해서 실현된 피동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간은 어디까지입니까? 형성되었다의 어간은 형성되까지죠. 형성되니, 형성되어서, 형성되었고 이렇게 활용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통사적 피동문은 뭐냐면, 자, 이제 다음으로 통사적 피동문을 봅시다. 통사적 피동문은 구에 의해 피동문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통사적 피동문이고, 구니까 좀 단어가 길구나 라고 해서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통사적 피동문이냐? 약속 시간이 1시간 늦춰졌다죠. 자, 그럼 늦춰졌다를 분석을 해보면 기본형이 늦다입니다. 여기에다가 추라는 접사, 어지라는 통사, 구죠. 구를 넣고 또 엇이라는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를 넣는데 이 어지를 어와 지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각각 형태수를 볼까요? 늦다라는 기본 어근에다가 추는 뭐예요? 사동접사입니다. 늦게 하다라는 사동접사예요. 에다가 어지라는 능동사 어간에 어지가 쓰였죠. 그래서 이 어지는 구로서 긴 피동문을 만드는 통사적 피동문이다. 얘가 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예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요? 맞는 통사적 피동문입니다. 이때 자, 뭘 생각하셔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피동을 배우는데 조금 있다가 뭐도 해야 돼요? 사동문도 해야 되는데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통사적 사동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적 사동이 있습니다. 이때 파생적 사동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동문이에요? 접사. 이 접사가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동을 만드는 접사는 뭐가 있었어요? 이, 히, 리, 기만 있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추. 이 추가 돼서 사동을 만드는 접사예요. 그래서 얘는 사동을 만드는 접사가 쓰였지만 결국은 이 문장은 피동문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이 얘기를 자꾸 할까요? 이희리기라는 접사가 피동에도 쓰이고 사동에도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희리기라는 접사가 쓰였으면 얘가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구분한다? 주어가 동작을 당했는지 동작을 시켰는지 즉 주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대다 땡땡 개대다 띄어쓰기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통사적 피동문이 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다 알다 기본형 어근에다가 개 연결어미죠. 그 다음에 돼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 그래서 개, 돼, 다 라는 구가 쓰여서 얘는 통사적 피동문이 되었더라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볼게 어휘적 피동인데 어휘적 피동은 뭐냐면 접사에 의한 피동도 아니고 통사에 의한 피동도 아니고 어휘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하다와 받다가 그거죠. 생각을 해보면 조난을 당한 건 내가 조난을 당했다.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당하게 된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휘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는 실현, 피동문의 실현 에 대해서 봅시다. 자, 능동문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피동문으로 바꾸게 된다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문장 구조가 바뀌었네요. 도둑을 이라는 목적어가 도둑이라는 주어가 됐고 경찰이라는 주어가 경찰에게라는 목적어가 됐더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히였다 볼 때 잡이라는 어근에다가 히라는 피동접사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 그래서 이, 히,
라는 접사가 쓰였고 능동문이 비동문으로 바뀔 때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목적어가 됐다더라. 이건 외울 건 아니고 문장을 딱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된다고요? 주어를 봐야 된대요. 주어를 보고 나서 이 주어의 입장에서 행동을 한 건지 당했는지 판단하시면 되고, 이때 쓰인 접사 뭐가 있다고요? 이희릭이 되다 가 있다는 것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에 뭐뭐 있다? 아워지다와 게되다 의미상으로 알 수 있겠죠. 통사적 피동문도 똑같죠. 자, 그가 진실을 밝혔다가 피동문으로 되려면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는데 얘가 밝혀졌다요.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본형이 박다, 어근이 박에다가 히, 그 다음에 어지, 플러스 지, 어는 연결어미, 지는 어근 플러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가 되는데 여기에 히가 쓰였네요. 얘가 그러면 히가 무슨 접사일까요?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히, 리, 기는 피동 접사로도 쓰이고 사동 접사로도 쓰여요. 어떻게 구분해요? 의미로 구분하셔야 돼요. 밝히다라고 해본다면 주어의 입장에서 밝게 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사동 접사가 되고요. 이 사동 접사에다가 어지다 라는 통사적 피동을 써서 밝히 어졌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피동문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밝혀졌다가 맞는 것이다, 얘는 사동 접사다 란 말을 했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자, 피동문을 쓸 때 피동 접사와 통사적 피동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다면 잘못된 피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때 쓰이는 피동문이 뭐냐면 아어지다 와 피동 접사 이희리기가 동시에 사용되면 잘못된 피동문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이희리기라는 접사와 게되다라는 구가 동시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 피동문은 접사와 통사적 피동이 동시에 쓰이면 잘못된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번 수능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분석해 보자면 기본 보가 어근이죠. 보다 에다가 이, 그 다음에 어지, 다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소 분석한 건데, 여기서 되라는 접사와 어지라는 통사가 동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피동이다. 그 다음에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지를 빼면 된다. 그 다음에 잡히게 되었다 라고 할 때요, 기본형 중에서 어근이 잡다라는 동사의 어근 히, 게, 연결어미, 여기서 히는 잡히다니까 동작을 당하는 피동접사, 게, 연결어미, 돼, 접사,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 그래서 히라는 접사와 되다라는 접사가 동시에 사용되면 틀린 표현. 그래서 잡히었다, 잡혔다 라고 써야 되죠. 되를 빼줘야 됩니다. 똑같은 사례로 일이 잘 되어진다. 돼. 여기서 되는 형성되다의 되와 문법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이희릭이 땡땡 되다 라고 할 때 이 되다는 어근 뒤에 붙어서 피동문을 만드는 접사라고 했죠. 어근 뒤에 붙을 때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단어 자체 되다 라는 동사
이 동사는 어휘 자체적으로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되는 어그리냅니다. 에다가 연결어미 지, 어근 플러스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어미. 이럴 때 되다라는 단어 동사가 어휘적으로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지다라는 통사적 피동문을 동시에 썼으므로 틀린 말, 그래서 된다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피동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중 피동은 문법에 맞지 않는다. 이건데 또 다른 예를 봅시다. 나니 어지다, 어지를 빼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형이 나, 누, 다에다가 이 플러스 어지 다를 동시에 쓴 거죠. 이와 어지다. 그래서 어지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야 맞는 표현이죠. 노여지다도 똑같아요. 기본형이 뭐예요? 노타에다가 이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다예요. 그래서 어지를 빼주시면 노이다. 담겨지다도 똑같아요. 기본형이 뭐예요? 담다 이죠. 담에다가 기 플러스 어지 다니까 기와 어지 동시에 쓰였습니다. 얘를 빼줘요. 쓰여지다도 똑같죠. 기본형이 쓰다에다가 이 피동 어지다. 그래서 어지를 빼주셔야 되고요. 읽혀지다. 여기 이것도 기본형이 익이라는 어근에다가 히라는 피동접사 어지다니까 어지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가 돼 어지다. 돼 접사 어지 동시에 사용됐어. 그래서 되다. 어지를 빼줘야지 맞는 말. 만들어지게 되다. 틀렸죠. 어지 되다가 동시에 쓰였기 때문에 어지를 빼주세요. 먹히게 되다. 근 히 접사 게 연결어미 되다. 그래서 얘도 접사가 2개 쓰였네요. 떨다가 아니고 떨어지예요. 떨어지다예요. 그래서 어근이면서 간까지가 어디까지예요? 떨어지다가 그냥 기본형이에요. 여기에는 접사가 없는 거예요. 접사가 없는 거고 개되다 라는 통사적 피동문이 쓰였기 때문에 얘는 이중 피동이 아닌 맞는 표현이다 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 자, 비동문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봅시다. 능동문에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보면 사람들이 사실을 알았다. 주어가 사람들이고 알은 것도 사람들이니까 얘는 능동문이에요. 주어가 사람들이죠. 스스로 안 거죠. 얘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되겠죠. 사실이 주어가 부사어로 와야 되니까 사람들에 의해 알리었다. 말이 될까요? 안 되죠. 또 하나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죠. 가시가 손에 박혔다. 그러면 손이 가시를 박았다 라고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특징이 뭔가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주어가 뭐이면 무생물이면 대응되는 능동 피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주어가 사실, 이 부분에서 주어가 손, 얘는 무생물이죠. 무생물의 주어는 대응하는 능동 피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손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죠.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니까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까지 피동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피동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피동문을 실현하는 방법이 2가지라는 거.
접사가 쓰인 것은 파생적 피동문이고 구에 의해 실현된 것은 통사적 피동문인데 이때 접사는 이히리기에다가 체언 뒤에 대다라는 접사가 붙은 경우 또 통사적 피동문은 아어지다, 게대다가 붙어서 피동문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어휘 자체적으로 피동의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휘적 피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선지에 나오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바뀌는구나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피동은 맞는 표현이 아니다. 그럴 때 뭘 뺀다? 어지를 뺀다. 어지다를 빼주면 맞는 피동문이 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자, 접사도 있고 어지다도 있는데 혹은 기본형, 즉 어휘 자체가 피동을 가지고 있는 것에 게대다가 붙으면 맞는 표현이라는 거.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알려지다, 밝혀지다요. 기본형이 알다죠. 그럴 때 리가 사동접사. 그래서 사동접사에다 어지가 쓰인 것은 맞는 표현이에요. 이중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밝혀지다도 마찬가지 히가 사동접사이기 때문에 이중 표현이 아니라는 거.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다에서 기본형이 떨어지다이죠. 떨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지에는 피동 표현이 없는 거고 게대다에만 피동 표현이 있는 것이므로 얘는 맞는 표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사동 표현에 대해서 함께 더 공부해 보고요. 피동 사동 구분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동 표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